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9-3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54쪽입니다. 자, 사람 속에는 아이디어 창고가 들어있다. 이 아이디어를 꺼내서 써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꺼내 쓸 수 있느냐? 아이디어 창고를 생각하는 도구 7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 아이디어 창고를 만들어 주신 목적. 이걸 항상 생각을 하라. 세상 다스리라고 하신 거죠. 두 번째, 내 안에 아이디어 창고가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 자신감. 그 다음에 세 번째, 호기심과 분석 질문. 네 번째, 교육과 정보의 과정. 다섯 번째, 고정관념의 벽을 깨라는 것. 여섯 번째, 영성. 영적인 감각,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이제 마지막, 고민과 변화의 갈망에서 아이디어는 발생을 합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이라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을 했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항상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항상 갈망하고 또 그거에 대한 고민하고 이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은 자신 이후의 바벨론의 역사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세계 역사를 한눈으로 보는 계시의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생각,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BM의 창시자 토마스 J. 왓슨,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면서 그런 회사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모두 생각을 통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이 생각은 바로 갈망의 생각입니다. 뭔가 변화에 대한 갈망,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자기의 기업을 이룰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얼룩달룩한 양떼를 달라고 하는 계약을 맺을 아이디어를 꺼냈고 이게 성공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너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주제들이 생각을 통해서 결실로 맺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앞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가 부딪히면 절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보다 나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발전을 위해 효율적 방법을 찾기 위해 생각하고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이다. 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실패한 자리에서 생각하라. 에디슨 같은 사람은 모두 이런 사람들이다. 실패했을 때 실패라고 보지 않고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생각의 기능은 저절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동기와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거저 다니지 마라. 거저 보지 마라. 거저 듣지 마라. 무엇인가 주제, 발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항상 생각의 기능에게 주어야 합니다. 자, 계속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가면 어느 순간에 팍 번개치듯이 아이디어 창고가 열리게 되는 거죠. 생각의 기능이 스스로 혹은 사물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볼 때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답을 줍니다. 다니엘 역시 항상 신앙인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살 때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늘과 소통하게 되죠. 철학자나 과학자들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 속에 담고 다닙니다. 연구에 대한 질문과 방법에 대한 의문이죠. 이런 의문들이 생각의 기능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공연히 세상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자기의 생각들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킹 질레트라는 사람은 면도를 할 때마다 면도날을 갈아야 하는 이 불편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면도기를 개발했다고 하죠. 인쇄업자였던 험프리 오설리버는 작업할 때 피로를 덜기 위해 바닥에 깔았던 고무 매트를 자꾸 훔쳐가는 직원들 때문에 결국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최초로 고안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루이스 워터맨은 고객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는 순간 잉크가 흘러 계약서를 버리게 되자 다른 계약서를 가지러 간 사이 고객을 다른
판매원에게 빼앗겼고 이 일을 계기로 만년필이라는 걸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모두 문제 앞에서 생각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부딪히면 아이디어를 찾아낼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책을 읽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읽고 끝나지 말라는 말이죠. 읽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 의미와 본질 그리고 적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진정한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공부한 것들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습이죠. 복습 곧 생각하는 것이 없는 공부는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복습에 대한 중요한 통계가 있는데요. 인간의 기억 능력을 연구한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먼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사람은 학습한 지 10분이 지나면서부터 망각이 시작이 돼 1시간 후에는 5% 이상을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76%, 한 달 후에는 90% 이상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망각이 시작되기 전에 복습을 하면 학습 내용을 훨씬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이론에 입각해 보면 학생이 수업을 들은 후 1시간이 지나면 50% 이상을 잊어버리게 되고 한 달이 지나면 배운 것의 대부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시험에 닥쳐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경우라면 이미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혼자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신감도 잃게 된다는 거죠. 이에 비해 수업이 끝난 직후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본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수업을 들은 후 5분 내에 복습을 하면 하루 동안 기억이 유지되고 다음날 다시 5분을 복습하면 일주일 뒤에 다시 복습하면 한 달 뒤에 복습하면 6개월 정도 기억이 유지됩니다. 이때부터 장기 기억 상태로 돌입해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슬쩍 봐주기만 해도 되는 것이죠. 자, 싫어하는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싫어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생각을 통해서 깊이 분석을 하고 문제의 이유, 어려운 이유, 좋아하는 방법, 분석과 대안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보다 나은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와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위해서 다양한 문학적 주제를 위해서 때로는 성경 말씀이나 좋은 단어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태계가 책을 읽다가 이라는 글자를 발견하고 사색에 들어갔죠. 두뇌 속에서 깨달음의 빛이 성광처럼 번쩍이는 것을 체험합니다. 스승님, 모든 일에 있어서 마땅히 옳게 행해야 하는 것이 이죠. 스승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무릎을 치면서 대답했다. 맞다. 네가 마침내 글자의 의미를 깨달았구나.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더욱 열심히 독서하도록 하여라. 퇴계는 스승의 지도로 깨달음을 행한 독서를 계속했고 후일 어린 시절의 깨달음은 비교가 되지 않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고 조선을 대표하는 천재 중에 천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아이디어 창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아이디어 창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아이디어 창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 더 훨씬 발전적 삶을 위해서 아이디어 창고를 덜 생각하고 묵상해서 잘 활용해서 더 풍성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